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2일 오전 10시입니다. 이제 4월 5일 사전투표일까지 총선이 14일 남았습니다. 본투표는 4월 10일, 사전투표는 4월 5일 6일입니다. 이 선거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서울은 현재 48개 의석수를 가진 곳입니다. 48개.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당시는 49개 지역구였습니다. 49개 중에서 41개를 차지했고,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8개, 41대 8이었습니다. 이게 전국 판세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당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결전장도 결국 서울입니다. 그런데 서울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상당히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겼습니다. 서울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크게 이겼습니다. 물론 두 선거는 이준석 대표가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서울에는 5대 병원이 있는 곳입니다. 5대 병원이라면 삼성, 아산, 그리고 서울대학 병원, 세브란스 병원, 성모병원 이렇게 되는데, 이 5대 병원이 있는 서울은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켰다고 봐야 되는 의료 대란에 아주 민감한 지역일 수가 있습니다. 5대 병원을 품고 있는 서울은 또 윤석열 정부가 지방의료 확대를 주장을 하면서 서울을 상당히 소외시키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 이런 여론, 의료 대란 여론이 먹힐 수 있는 곳이 또한 서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던 차에 오늘 동아일보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는 여론조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당 및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입니다.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48개 지역구 중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우세하다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곳이 10곳이랍니다. 10개. 48개 중에 10개가 우세하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48개 중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32개랍니다. 32개. 각각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국민의힘은 48개 중에 10곳, 야당인 민주당은 32곳, 48개 중에서 32곳에 우세하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겹치는 부분, 즉 양당이 공히 이곳은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한 곳이 20곳입니다. 20곳. 48개 중에서 20곳은 현재 민주당이 확실히 우세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공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런 곳이 관악, 금천 등 20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현재의 판세는 당초 예측과 완전히 어긋나가지고 민주당의 압도적 우세로 기울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양당이 공통적으로 민주당 우세로 꼽은 지역은 20곳인데 대충 이런 지역입니다.
중랑, 승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관악, 금천.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는 양당 모두 강남, 서초, 송파갑 그리고 송파을을 꼽았습니다. 이런 경향을 보면서 역시 이번 총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발 의료 대란임을 감지하게 합니다. 특히 서울 여론이 급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리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로 일어나고 있는 이 의료 대란입니다. 이 의료 대란이 처음에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정부 잘한다로 갔다가 사람들이 진상을 알게 되면서 서서히 지금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 패착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그 영향이 가장 큰 데가 바로 서울입니다. 의료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이죠. 서울에 있는 5대 병원이 전국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니까 또 서울 사람들은 이 5대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민심이 크게 좌회전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심의 좌회전의 그 엔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중도층입니다. 지금 중도층이 돌아가지고 국민의힘을 멀리하고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게 명백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개입을 해가지고 의사들과 정부 사이에서 중재를 하도록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 편을 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이게 선거 악재라는 것을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국민의힘을 밀어주고 싶어도 밀어줄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편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 이른바 보수 언론은 국민들의 이런 불안이라든지 환자들 문제라든지 또는 의사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균형 있는 보도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 잘한다 하는 부추기는 보도를 해왔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고무시켜 가지고 강경 드라이브로 걸도록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는데 요사이는 사태가 불리해지니까 요사이는 느닷없이 지금 국민의 힘이 지지율이 빠지고 선거에서 불리해진 이유는 이종섭 호주대사 때문이다라는 쪽으로 또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이종섭 호주대사는 전 국방장관인데 해병대 사병 사망 사건 수사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그 내용도 들여다보면은 국방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애초 이거는 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고발을 당해 놓았는데 공수처가 그동안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소환도 하지 않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는 방산 외교 등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종섭 대사를 호주에 보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출국 금지가 된 것을 적법하게 해제한 겁니다. 이걸 선동 세력과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마치 도주를 했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대는데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 앞장서가지고 이종섭 대사를 변호했어야 합니다. 조중동도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렸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보수 언론이 이종섭 대사를 비판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종섭 대사를
옹호해야 될 입장에서 오히려 조기 귀국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하는 이런 모양새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 즉 선거가 불리하게 된 것은 이종섭 대사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언론의 비겁한 행태입니다. 자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박수부대처럼 응원한 그 결과가 결국은 민심 위반을 불러가지고 국민의 힘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의료대란은 싹 빼버리고 만악의 근원이 이종섭 대사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하면은 그 1등 공신은 윤석열 그리고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보수 언론 그리고 한동훈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요약하면은 서울 48개 지역구 중에서 국민의힘이 10곳 우세 그리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야당 32곳 우세를 주장하고 있다. 감사합니다.